자, 나와 있는 거 y는 ax 제곱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y는 ax 제곱의 특징은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축의 방정식이 0이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우리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뾰족하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넓적하고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이게 x는 0일 때 또 떨어지네. 자, 0일 때 이 왼쪽이 x가 0보다 작은 쪽이고 오른쪽이 x가 0보다 큰 쪽일 때 a가 양수면 왼쪽은 증가감소라고 하고 a가 음수일 때 왼쪽은 증가라고 외우셔야 되고 오른쪽일 때는 점의 이동이 a가 양수일 땐 증가고 a가 음수일 때는 증가감소다. 뭐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학년 때는 여기를 MN으로 안 썼죠? PQ라고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표준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게 우선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식마다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게 된 건데, 자, 일반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자, A가 하는 역할을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필요가 없고, C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고, 그 다음에 B가 하는 역할이 그림을 그릴 때 비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C가 예를 들어 양수라면 여기 지나게 될 텐데, 자,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러면은 오른쪽의 비중이 많아지는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고, A랑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러면은 왼쪽의 그림이 더 많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의 그림이 더 많아지는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0이면 정 가운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된다. 자, 이게 A, B, C가 하는 역할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꼭지점 구하는 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외워서 푸셔도 돼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이제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는 대입해서 푸실 수 있으시면 대입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솔직히. 자, 그러니까 외우셔서 대입해서 푸실 거면은 대입해서 푸시는 게 좀 낫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또 물어보는 게 꼭 꼭지점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처럼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그냥 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축의 방정식 정도는 외워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외워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2차 함수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 자, 개념 2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 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여기에 뭐가 추가된 것 뿐인 거죠? y는 0만 있으면 2차 함수잖아요. 차이는 이것뿐이 없어요. 그럼 이 식으로 봤을 때는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식을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얘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y는 0이라는 식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식이에요. 근데 y는 0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직선을 얘기했을 때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면 y는 0이 이 x축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었을 때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을 두 개 구하잖아요. 그 근이 이 포물선을 모양으로 봤을 때 요 x절편 자리가 근이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그 x절편 구할 때는 y에다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 얘기가 이 그림 모양의 형태를 생각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두 점이란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일 때에는 당연히 판별식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아닐 테니까 근이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요 하나만 겹쳤다는 얘기고 그때는 중근이라는 의미겠죠. 얘는 중근이라는 의미고요. 당연히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랑 같을 때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y는 0에 만나지 않으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여기에서 하고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가 지금 두 점이 이렇게 만났을 때란 얘기고 한 점만 만나면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란 얘기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근이 없다는 얘기여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는 의미다. 근데 여기 보시면 a가 음수일 때도 나와있죠. a가 꼭 양수일 수는 없으니까 a가 음수일 때도 나와있는데 음수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방정식이라고 나와있는 식이면 이렇게 식이면 a가 음수면 그냥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그럼 a가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방정식이니까? 그러면은 위로 볼록인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아래로 볼록인 걸로만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꼭 위로 볼록인 거는 확인 안 하셔도 된다. 쓸데없는 설명이에요, 저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따가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방금 전에는 식이 두 개가 있었던 걸 얘기했어요. 하나는 y는 0이었고 하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얘랑 얘랑 여기다가 대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근해 공식을 사용하든 인수분해 하든 x절편을 구하는 거였다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식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랑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방금 했던 것처럼 y에다가 그냥 대입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차식을 그냥 y자리에다가 대입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다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 판별식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두 점에서 지나가냐 한 점을 지나가냐 지나가지 않냐 자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밑에 있는 거 하나만 그냥 풀어드릴게요. 확인 4번에 확인 4번에 1번을 보시면요. 네, 하나는 1차 함수고 하나는 2차 함수죠. 그러면 연립방식 하는 것처럼 대입법을 사용하시라고요. 그래서 2x-12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2고 다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5랑 4로 인수분해가 돼서 x의 값이 하나는 5고 하나는 4죠. 자, 그럼 x의 값을 구했으면 끝나시면 안 되고 y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5를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0이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얘 그림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 5,0이 있고 마이너스 4,18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y는 2x-10이라는 게 요선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로 볼록하죠? a가 음수니까 2차 함수는.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만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찾은 거다. 그러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런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제 대표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번에 자, 대표형 1번은 뭐 함수가 나와 있지만 x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쟤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x좌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라 그랬으니까 얘가 그냥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x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y는 0을 대입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럼 당연히 두근의 합이랑 곱을 구할 수 있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고 두근의 곱은 자 2분의 b잖아요. 자, 근데 두근이 얘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그러면은 두근의 합은 2분의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아니구나. 2분의 5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되고 b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x절편이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는 거여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표형 2번은 판별식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x축 위에 x축의 위치 관계라 그랬으니까 그냥 y에다 0 집어넣고 방정식 하듯이 판별식 사용하라는 얘기여서 얘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네, y에 0 넣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3번. 3번이 아까 얘기했던 뭐 내용이죠? 자, 우선은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만나는 두 점의 좌표,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만났대요. 네, 그러면 무조건 대입하시면 돼요. 만났다는 얘기가 있으면. 네.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식을 써주신다면 그러면은 bx-3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의 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값을 지금 둘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값을 한 번은 2, x의 값을 한 번은 3. 네, 그냥 이렇게 대입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2b-3은 4 플러스 2 플러스 a. 그래서 a-2b가 마이너스 9. 네, 이렇게 식 하나 쓰시면 되고, x에다가 3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3b-3이 9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그거 넘겨주시면은 그럼 뭐냐, a-3b가 마이너스 몇이야? 15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얘랑 연립방식을 해주시면 a-2b는 마이너스 9, a-3b는 마이너스 15여서 위아래를 빼면 b가 6이 나오게 돼서 b가 6이면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3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 아까 전에 계속 근각계수의 관계로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걸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풀이는 다르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풀이는
얘를 다 넘겨서 x 앞에 개수 보고 그 다음에 상수항 보고 또 두 분의 합. 네, 자 이거 이용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자, 얘도 위치관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도 어차피 대입하고 판별식 쓰는 거여서 할 얘기 없어요. 대표적인 4번도 이것도 할 얘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자, 최대 최소값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최대 최소값은 원래는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별 얘기는 없어요. 네.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는 거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좌표에서 Q값이 최대 최소값이에요. 네,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자, 우선은 예를 들어 내가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뭐 마이너스 제 마음대로 막 쓸게요. y는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 제 마음대로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 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리고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수직선을 대충 그려놨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이쯤 될 거고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최대 최소 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 많은 점들 중에서 y가 제일 높이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이 있는 데가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값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y의 최대 값이 뭐냐 그랬으니까 제일 높이 있는 꼭지점 점이 제일 높이 있겠죠. 네, 그래서 최대 값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은 없어요. 최대값만 있는 거예요. 네. 밑에는 어디가 제일 작은지는 모르잖아요. 계속 이어지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꼭지점의 좌표가 3,4인데 또 그림을 그리면 3,4가 여기 있을 텐데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만 구할 수 있어. 맨 밑에가 여기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4라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별 얘기 없어요. Q가 하는 역할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지을 수 있다. a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최소값, a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을 둘 다 각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구하셔야 되는 거여서 우선은 뒤에 나오면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분하는 것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개념 2에 나와 있는 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 네.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림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x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셨으면 그 사이에서 제일 높이 있는 데가 어디냐 확인하셔서 그걸 최대값이라고 하셔야 되고,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끝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꼭지점 자리가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꼭지점을 지나게 되면 무조건 꼭지점의 Q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모양을 생각. 위로 볼록일 때도 당연히 꼭지점을 지나가는 범위라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범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지점 안 지나고 네, 그냥 여기만 이렇게 범위가 돼 있다면 무조건 x값을 여기랑 여기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시기만 할 수 있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여서 제가 이제 확인 2번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확인 2번에 네, 생각을 해보면서 봅시다. 자, 먼저 얘를 보면 꼭지점이 3,-3이에요. 작게 그리면 3,-3이니까
여기 있고요. 아래로 블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모양이 대충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전개를 다 하면 상수항이 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y절편이 6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다음에 그림을 대충 그려놨으면 범위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범위를 봤을 때 0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0이죠? 여기서부터 4까지 어디가 산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의 범위를 생각하죠. 그러면 그림은 추계방정식이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3이네요. 4는 너무 멀리 갔다. 네, 여기까지가 3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옆에 있겠죠. 4가 이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는 거죠. 다른 그림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딱 이만큼만 이제 그려놓고 거기에서 최대 최소가 뭐냐. 당연히 이 자리가 최대겠죠? 네.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x에다 0 대입한 거야.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9 빼기 3이니까 6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6. 그 다음에 최소값은 꼭지점 지나면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죠. 1번의 답은 최대는 보통 m이라고 쓰고 최소는 네, 소문자 m이라고 쓰니까 최대가 6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 네,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자, 이런 범위. 자, 2번도 다시 한번 할게요. 먼저 꼭지점이 마이너스 1,3 그림을 그려보면 이쯤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고 전개 다 해보니까 1 지나가네요. 이렇게 이 정도 모양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점이 최대.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예요.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1.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제곱하면 4, 마이너스 8, 3도 하니까 마이너스 5. 네,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꼭지점을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꾸셔야지만 네, 문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형 1번으로 갈게요. 근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냐? 한참 설명해야 돼. 돈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개. 시작할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x가 2고 최소값이 5란 얘기는 이미 꼭지점이 2,-5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줬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형식으로 나와 있으면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는 항상 표준 형식으로 네,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는 3에다가 x-2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잖아요.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비교하시면 되니까 전개를 하셔서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 a의 값이 마이너스 12 b의 값이 7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3 때 배우셨죠? 꼭지점이 4,6이고 그 다음에 그냥 점이 2,2면 얘도
표준 형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3 내용이네. 6에다가 2,1을 대입하죠. 그래서 2는 4a 플러스 6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넘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전개를 하시면,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 그래서 구하래. ABC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6, C는 마이너스 10.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는 뭐 중3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2번. 대표 유형 2번은 최소값이 지금 3이라고 나왔죠.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과 주어진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뭘 확인을 해줘야 될 거냐면, 표준형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얘를 변형을 시키면 y는 2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고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고 쓰고,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축이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 축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이 보니까 얘 범위 안에 지나가죠. 네, 자,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양수고 아래로 볼록인데 지나가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무조건 3이 k-2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k가 5가 되는 거죠. 꼭지점이 지나가면 무조건 q값이 무조건 최대나 최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a가 양수일 땐 최소니까 이미 얘가 q값이라는 걸 대놓고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한다 라는 게 대표 유형 2번.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범위 빼고는 중3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범위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 최소값,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네요. 최대, 최소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원래 중3에 나왔었는데 없어진 내용이거든요. 자,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t라고 치환을 하죠. 네. 그러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요거를 치환을 해놓고, 그러면 식도 새로 써야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범위가 뭐가 나왔냐면 x에 관해서 나왔어요. 지금 식이 두 개죠. 자, 얘도 뭐 yx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인 거고, 얘도 yx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인 거예요. 둘 다 2차 함수인 거예요. 자, 둘 다 2차 함수인 내용인데, 범위 자체가 x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지금 x가 없죠. 여기에 지금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자, 두 개의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셔서, 네,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범위에 맞는 값을 이제 찾아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얘도 표준형으로 바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바꿔놓게 될 거고, 얘도 표준형으로 바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자, 제가 여기 범위가 있잖아요.
얘 먼저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꼭지점이 1,1이고요. 1,-1이고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었을 텐데 지금 기준이 얘가 t예요. 이게 y니까 얘가 x죠. 근데 알려준 게 보면은 0에서 3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3까지는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네, 0에서 3까지.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 0을 대입하면 t 값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지금 0이 나오죠. 그러니까 t 값이 하나가 0이 나왔고 여기가 0이야 t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3을 대입했겠죠? 네, 그래서 3을 대입하니까 3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각할 거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라고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방금처럼 또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2,-3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었을 거고 뭐 얘 전개하면 1이 나오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0부터 3까지니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네, 범위가. 자, t가 0부터 3까지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뭐가 하는 거냐? 최대값, 최소값이 뭐냐?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나타내고 있는 최대값. 네. 자, 최대값은 0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1. 그 다음에 최소값은 예? 마이너스 3. 근데 최대값이 아닌데? 2 대입해야 봐야 되나? 3 대입하면 맞는데? 대입하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범위가 t의 범위가 0부터가 아니네? 여기다 0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잘못 썼구나. t의 범위를. 죄송해요. 내가 왜 이걸 얘 썼냐? 최소값은 얘인데. 네. 범위를 잘못 썼네요. 네. 자, 얘 범위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림도 여기까지 더 있어야 되네. 하나 더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 빼기 3이어서 6. 이게 최대값이 되네.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구하셔야 되는 거여서 네,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 하나 얘기를 해본 거고요. 이따가 제가 밑에 있는 거를 하나 더 풀어 드릴게요. 예, 대표형 4번도 풀어보고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우선은 대표형 4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4번도 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고 x 플러스 y가 2라고 나왔고 2x 마이너스 y 제곱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대해서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는 문자를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고 지금 범위가 x로 나와 있으니까 x를 사용할 수 있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바꾸셔서 요 y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함수값인 f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fx라고 생각한 게 2x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그냥 다 전개를 해요. 그래서 2x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를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얘 꼭지점이 3,5라는 걸 알고 위로 볼록이고,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해봤을 때 음수가 나오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근데 거기에서 범위가 x의 범위가 0에서 2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아 여기가 3이었죠. 이 정도까지가 0에서 2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이 식에다가 범위가 2를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 4가 나오고, 그래서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밑에 있는 6번만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6번만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방금 얘기한 거 치환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치환해서 식을 또 하나 쓰시고,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7 이렇게 식을 하나 쓰시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얘가 생각했을 때, 자, 최대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얘는 바꿔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얘는 그림으로 생각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4t 7이어서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플러스 4t 플러스 7이니까 2t제곱에 없어지고 플러스 5.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0,5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건데,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얘가 음수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범위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얘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1, 마이너스 1인 얘가 최소값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작은 최소값을 여기다 대입하셔야지 최대값이 나오는 거라고. 네. 이쪽에선 최소값이 대입을 해야 되는 숫자니까 제일 작은 숫자를 대입해야지 제일 큰 숫자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 대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유제 6번의 답은 최대값은 3이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값이 3이 맞나? 최대값이 3이 아니네요. 5였네. 더 작은 숫자가 있나? 아, 더 작은 숫자가 있네요.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값이 0일 때 대입하시면 그냥 5가 더 큰 숫자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는 대입하셔야 되는 게 0을 대입해야 되네. 여기다가.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5. 더 크게 나오는 숫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범위가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계산만 하신다고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림을 확인하셔서 그 그림에 맞춰서 대입을 하셔야지만 네,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대표 유형 5번. 자, 대표 유형 5번은 그냥 2차 함수일 때 활용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활용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A, B, C, 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미지수로 정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를 A라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 B의 좌표가 A, 0이겠죠. 그럼 C의 좌표는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C의 좌표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요?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 둘레는 요게 A고 요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A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A. 그 다음에 세로가 2개 있으니까 얘한테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8이겠죠. 얘가 둘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8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플러스 20,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얘가 a가 1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 하나의 변의 길이, 요게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게 1일 때 요 둘레가 20이 최대라는 얘기예요. 네, 의미를 이렇게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0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